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최근 나스닥 같은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면서 자 이제 거품이 끝났다, 마치 비트코인의 17,000번째 시즌 종료처럼 커뮤니티에는 대공포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비단 나스닥의 차트를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지난 반년 동안 이렇게 하락 또는 횡보만 보여줬었지만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편만큼은 이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스닥 차트가 상승, 하락, 횡보라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비트코인으로서 가장 좋은 상황은 횡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상승분을 제대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유독 횡보할 때, 이렇게 횡보할 때 상승분이 강하게 나온다는 걸 제가 늘 강조 드려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횡보할 때 그런 편이었으며 최근 7월 20일 이후부터 이 횡보 자리에서도 그런 패턴을 이어나갔었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상황은 나스닥의 하락이 되겠고,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하락을 거의 귀신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나스닥이 물론 최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지난번과 같은 이런 작은 횡보나 큰 횡보를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나스닥 차트를 볼 때 무조건 저가, 고가를 지키면서 횡보하는 수준을 기원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락폭이 지수로서는 정말 큰 하락폭이 있지만 여기서 횡보 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비트코인 자체로서 하락을 한 것도 맞지만 나스닥의 하락세를 현재 따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40에서 41K의 지지를 6번 정도 받아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상승이 보인다, 나는 하락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가정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에서 41K 지지가 뚫리고 최후 지지선인 이 37에서 38K가 뚫린다면은 대나락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하락 추세선, 이것을 극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가져간다면, 즉 이전의 고점들을 넘겨주면서 추세선을 이탈시킨다, 이러면 반등 관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면서 이 가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얘기를 듣고 너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매매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탈 시 손절, 또 손절가로 잡으시고 상승에 매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추세가 확보된 뒤,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확실하게 벗어나고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이 매매 방법이 이번 하락, 이런 작은 하락에만 유효할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도 비슷하게 매매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높여주지 않고 하락장을 진행시켜주는 이 장에서 양봉이 3개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되실 거고, 첫 번째 양봉은 매수 기회가 이 다음에 없었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매수 기회가 없었으므로 미매수. 그리고 두 번째 양봉은 매수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이후 음봉의 매수가는 도달을 했는데 시저가를 이탈을 했으므로 손절 3% 정도 손절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저가를 지켜내면서 이렇게 큰 반등을 만들어냈으므로 큰 수익권이 생기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 이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앨런 머스크 빔에서 추세 전환이 관찰이 되죠. 이 앨런 머스크가 트윗으로 비트코인을 적으면서 이런 빔이 관찰됐었고, 2차 빔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가 발생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자리였고요. 저는 1월에 이 자리 말고 여기서 들어갔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 이런 관점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인 이 차트를 봤을 때 보신다면 딱히 들어갈 이유가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나스닥의 횡보로 혹시나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냐만 대기하시다가 이런 근거가 쌓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봉을 근거로 잡으셔도 좋은데 이후에 저가의 기회를 줄지 아니면 이탈을 시킬지 그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이후에는 이 관점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비트장을 본다면 알트코인들이 우후 죽순으로 반등이 오는 게 보이실 거고 도미넌스가 올라가기는커녕 횡보를 하면서 잡코인장을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저는 이번 장을 지난 2-3주 동안 잡코인장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잡코인장이 나왔어야 할 자리들이 장세에 휘말려 잡코인 반등이 안 나오다가 이제서야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나온 경향이 있고 저조차도 시기는 예상할 수 없어서 이런 잡코인 장이긴 하지만 저는 버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폴리매스는 다음 달 13일에 메인넷이 있고 오미세고는 보바로 리뉴얼하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며 역시 이 엑시 인피니티는 스테이킹 등 이런 여러 이슈들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장세가 좋은 이런 오미세고 또 엑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코인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하락세에 몰려 있다.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 빔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잡코인장을 형성을 하겠지만 저는 딱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떠한 이슈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원자재 값들을 보면은 급등한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 같다. 즉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에 가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 값이 정말 과장만 좀 더 보태면 정말 2,000원을 찍을 것 같은 기세죠. 연일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델타 변이로 인해 어두운 전망들만 보이고 너무나 풀려버린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도 이제는 불보듯 뻔한 얘기라서 전망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급상승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경제 얘기를 다루는 컨텐츠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관심도가 낮아서 일부러 좀 추가해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당장 내일 또는 다음 달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는 이슈이며 이에 따라 모든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향을 서서히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어 책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